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요새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병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가 조금 수월하네요.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최대 1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이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의 실수로 하루 일찍 게시되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간 시간을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55분이었는데요. 잘 보시면 정확히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성명 내용에는 크립토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위협적인 메시지는 없었고요. 크립토 경제를 통한 혁신의 우호적인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 11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약 16%인 4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법정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CBDC를 탐색하거나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최전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전성, 국가 안보 및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글로벌인 경쟁력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참여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6가지 주요 우선순위에 걸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정책을 제시합니다.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추구,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 완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재정적 포함,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 잘 들으셨나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백악관의 성명에서는 이런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주도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무부가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 리더십을 촉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가상자산이라는 숨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화로 받아들이고 푸틴이 러시아의 채굴적 이점까지 강조한 상황에서 미국은 무언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중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고 비트코인과 별개로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번 행정명령의 다른 중요한 대목은 성인 미국인의 약 16%인 4천만 명이 암호화폐 투자 중임을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 중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최대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올해 11월 8일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야당인 공화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데요. 전 국민이 16%나 차지하는 크립토 인구를 미국 정부는 배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영상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로 인한 펌핑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덤핑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큰 방향성을 보인 것만큼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패닉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단기간에 급등한 비트코인이 오늘 조정을 받음에 따라 테더 도미넌스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하얀색 점선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상황은 시장에 또 한 번 다시 공포를 일으키게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시 나와주는 가운데 테더 도미넌스가 빨간색 쇼여선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때는 크립토 시장 전체에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잊으면 안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7.9%인데요. 예측과 비슷한 숫자만 나와줘도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과 각종 금속들의 가격이 급등하더니 유가도 폭발적으로 올랐고 지금은 밀과 콩의 가격도 잡코마냥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CPI 발표는 낮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다시 3월의 금리 인상이 0.5%가 될 것이라는 것에 압도적인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16일에 예정된 미국 연준 FOMC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키고 투자의 원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월 2일에 1,5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비트코인 3위골의 코봉남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3월 8일에 318개를 매수했고요. 3월 9일에 412개를 매수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코봉남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드린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의 비트코인 3위골의 코봉남은 오늘 비트코인을 1,500개 팔았습니다. 코봉남이 왜 팔았을까요? 혹시 코봉남이 팔아서 불안한 분들이 계신가요? 코봉남의 매수 구간은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였습니다. 1월 4일에 코봉남은 바닥을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시작했지만 그의 판단과 달리 그 이후로도 두 차례나 더 깊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빨간색 구간에서 코봉남이 매수한 물량은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지만 오히려 손실을 주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코봉남이 매수한 물량, 그리고 1월 1일에 매수한 6개까지 포함시키면 빨간색 박스가 그려지는데요. 이 구간에 코봉남이 매수한 비트코인은 무려 3,614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의 하락에서 코봉남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파란색 구간에서의 매수인데요. 이 파란색 구간에서 코봉남이 매수한 비트코인은 몇 개일까요? 총 3,114개입니다. 이야, 우리의 코봉남 정말 트레이딩 잘하네요. 저점에서 잘 줍줍했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차트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코봉남은 오늘 1,500개를 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봉남이 지금 앞으로의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코봉남이 앞으로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아래에서 준 3,000개를 다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방으로 갈 확률보단 상방의 확률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코봉남은 지금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빨간색 구간에서의 오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0개만 일단 매도해서 저점에서 추매한 분량에 대한 일부 익절을 했지만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00개만 매도한 것입니다. 현재 코봉남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약 122,611개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식의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를 지켜왔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계속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코봉남의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이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이 있다면 코봉남처럼 일부 익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봉남의 매매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봉남이 1,500개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봉남은 여전히 125,611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잘 보셨나요? 코봉남도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 시장에서 감정을 들여놓고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크립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강세로 보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말합니다. 그러시던지요? 하며 상승을 보여주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바트 차트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영이 머리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참.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자가 이제는 되셨죠? 또다시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그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고 정교하다.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내릴까 걱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머스크가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트코인 찬양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작별이란 말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암호화폐가 나올 것이고 모든 암호화폐가 압류돼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레츠코 브레든 바이든을 비난하는 구호죠. 이걸 덧붙였는데요. 기요사키는 해당 트위터가 올라오기 6시간 전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에 있다. 금과 은, 총과 함께 비트코인을 마련해 둘 것을 권고했는데요. 저도 이분과 다른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암호화폐가 미국을 배제하고 성장하기 힘들 겁니다. 부디 미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비트코인이 다이나믹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부디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숙제를 줬습니다. 돈봉남님 책 홍보 좀 해주세요 하고요. 네, 제가 성공하는 코인 투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코인 입문서로 제격일 테니 코린이 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돈간지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